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주말을 마치고 찾아온 뉴욕 증시, 이날에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인프라 투자 플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ISM 제조업 PMI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왔고 그리고 이 이놈의 코로나,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 같은 거에 대한 우려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28% 내렸고 S&P 500 지수도 0.18%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0.06%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오펜하이머의 증시 전망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 상원이 전날 도로, 교량, 광대역, 철로, 수도관, 또 공항 이런 데 투자하는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 문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이런 관련 기사가 있어서 두 개를 가지고 와봤고요. 자, 먼저 오펜하이머가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7%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투자자들의 수요, 그리고 경제 성장, 또 계속되는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이 주식시장을 올해 말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오펜하이머가 전망을 했고요. 존 스톨츠퍼스 이 전략가는 S&P 올해 연말 전망치를 4,700으로 기존 4,300에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금요일 마감가에서 6.9%의 상승 여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월가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크레딧 스위스랑 JP 모건이 4,600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적절하고 관리 가능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투자자들의 주식 선호 심리는 지속될 것이다. 결국 주식시장은 여러 섹터에 걸쳐 매출과 수익을 이끌 경제 성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통제되고 백신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연준 역시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연준의 이 미 상원이 도로, 교량, 대중교통, 고속통신망, 철도, 수도와 공항 등 5년에 걸친 이제 인프라 패키지에 5,500억 달러를 신규 지출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한 점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17% 오른 그런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인프라 법안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5,500억 달러를 1조 달러 이제 인프라 지출한 문구를 최종 마무리한 거고요. 그리고 5,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해당 법안을 8월 의회가 이제 휴회에 돌입하기 전에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 자, Wall Street likes these infrastructure stocks a lot. 그러니까 월가는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한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자, 이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들어가면서 월가 인프라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이제 스틸 다이내믹스를 북미 철강 업종 토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24.1% 상승을 예상을 했다고 해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타 서비스를 건설과 에너지의 토픽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15명의 애널리스트 중 70.6%가 매수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옥상 태양광 설비 관련주 썬노바 에너지를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 이런 등급을 냈는데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41.7%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인프라 관련 ETF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iShares US Infrastructure ETF와 구성 주식은 이제 12개월 목표 가격에서 최고 2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 ETF를 구성하는 주식 중 최소 이제 70%의 애널리스트가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에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밖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런 인프라 호재 등에도 불구하고 7월 제조업 ISM PMI 지표가 59.5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둔화됐고요. 지난 6월에 60.6도 하회했어요. 네, 이 중국의 제조 PMI도 어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까지 낮게 나오면서 경제 우려감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준이 테이퍼링을 이르면 10월에 시작할 수 있을 것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장 막판에 긴축 우려까지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또 미국은 9월 6일로 연방 실업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5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혜택을 잃어버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간 하루 7만 2천 명을 넘었다는 소식. 아무래도 이제 델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이런 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30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성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70%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2회차까지 모두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60.6%라고 해요.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델타가 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부채 한도 상향을 실패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의회가 기존에 합의했던 부채 한도 적용 유예 기간 7월 31일로 종료됐고요.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에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제시되면서 국채금리, 국채유가 모두 하락했고요.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1.17% 기록했고 WTI 3.6% 내렸어요. 자, 개별 종목들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3.3%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급등하면서 테슬라도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샤오펑 6.97%, 니오도 2.69%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제가 찾은 이 월가 한마디는 캐너코드 제뉴이티의 토니 드와이어 전략가인데요. 이제 시장은 어,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다음번 촉매제를 찾으면서 방향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정점을 쳤다 이런 전망들은 투자자들을 긴장되게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경제의 이런 통화, 재정적 지지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강한 실적과 함께 되는 것은 유동성을 높게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제가 미국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만 진행되고 있는 댓글 이벤트 지난 금요일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마이클 정님, 항상 모든 뉴스 요약의 최고봉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이아몬드 멘탈님께서는 아주 정성스러운 이제 금요일 증시를 또 분석하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선정해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 주 출발 이제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도 증시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